폴리페놀의 항산화 원리. 폴리페놀은 식물이 활성산소, 자외선, 포식자 등의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화합물, 2차 대사산물입니다. 화학적으로 분자 내에 페놀성 하이드록시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페놀이 많다는 의미에서 폴리페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의 쓴맛, 떠른맛, 그리고 고유의 색상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포함하여 건강에 이로운 효능을 냅니다. 다음은 폴리페놀을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효능입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페놀성 하이드록시기가 활성산소에 수소나 전자를 주어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혈관 건강 및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염증 억제 및 면역 조절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나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억제하여 체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폴리페놀의 종류와 함유식품입니다. 폴리페놀은 자연계에 수천 가지 이상의 형태로 존재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하위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폴리페놀은 화학적 구조와 특성에 따라 크게 플라보노이드계와 비플라보노이드계 2가지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플라보노이드계는 C6, C3, C6처럼 15개의 탄소가 3개의 고리를 가지며 A, B, C로 구분되는 기본 구조를 가집니다. 즉 2개의 벤젠골이 A와 B의 가운데에 산소를 포함하는 하나의 헤테로골이 C로 구성됩니다. 자연계에서는 당과 결합한 배당체 형태로 주로 존재하여 체내 흡수 및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플라보노이드는 C 고리의 산화 상태, 수소 결합의 유무, 이중 결합, 수상기 등과 B 고리의 결합 위치, B 고리가 C 고리의 어느 탄소 번호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도체, 즉 플라본, 플라보놀, 플라바논, 플라바놀,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의 6가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플라보노이드계는 식물에 널리 존재하는 천연색소 성분으로 폴리페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요 종류에는 플라바놀에 속하는 카테킨,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플라보놀에 속하는 케르세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 방지 및 항염, 항바이러스, 체지방 연소에 도움, 당 흡수 억제, 심혈관 질환 예방 등입니다. 비플라보노이드계는 플라보노이드 구조를 갖지 않는 나머지 폴리페놀 화합물들을 총칭합니다. 주요 종류에는 레스베라트롤, 포도, 레드와인 등의 풍부, 클로로겐산, 커피원두, 사과 등의 풍부, 엘라그산, 석류, 딸기 등의 풍부, 갈산 및 탄닌, 녹차, 감 등의 풍부, 커큐민, 강황의 노란색 성분, 페놀산, 사과, 커피 등의 풍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효능은 플라보노이드계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계열과 성분에 따라 자신만의 특화된 효능은 다릅니다. 화학적으로 폴리페놀의 하이드록시기, 수산기는 방향족 고리, 벤젠 고리에 직접 결합되어 있어 활성산소와 반응할 때 활성산소에 수소를 건네주고 생성되는 페녹시 라디칼이 공명 구조를 통해 매우 안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덕분에 산화되어도 스스로가 유해한 라디칼로 변하지 않고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페놀은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고 파이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페놀에서는 벤젠 고리 내부의 파이 전자뿐만 아니라 고리에 붙어있는 하이드록시기의 산소 원자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까지 고리 전체와 상호작용하며 공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공명이 아닌 공명 효과까지 발생시킵니다. 항산화 작용 이후 폴리페놀의 라디칼은 생성된 라디칼끼리 결합하거나 다른 항산화 물질, 예를 들면 비타민C와 반응하여 안정한 비라디칼 화합물, 일양체 등으로 전환됩니다. 주변 환경에 산소나 다른 산화제가 많으면 구조가 추가로 산화되어 퀴논과 같은 다른 형태의 화합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폴리페놀은 공명 구조를 통해 스스로가 연쇄적인 유해 라디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최종적으로 다른 안정한 물질로 변하거나 환원되며 항산화 역할을 완수합니다. 다음은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 방식입니다. 첫째, 수소 원자 전체, 수소이온과 전자를 주는 방식입니다. 즉, 수소를 주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항산화 작용 기전입니다. 페놀성 하이드록시기에서 수소와 전자를 한꺼번에 활성산소에게 넘겨줍니다. 결과적으로 활성산소는 짝을 이루지 못한 라디칼에 수소를 얻어 안정한 물 등으로 변환되고 항산화 물질 자신은 수소를 잃으면서 페녹시 라디칼로 변합니다. 단, 생성된 페녹시 라디칼은 벤젠 고리의 파이 전자의 비편재화를 통한 공명 구조 덕분에 스스로 매우 안정하여 추가적인 연쇄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둘째, 전자만 주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폴리페놀이 활성산소에게 전자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를 받은 활성산소는 음이온 라디칼이 되고 전자를 내어준 항산화 물질은 양이온 라디칼이 됩니다. 이후 음이온 라디칼이 된 활성산소는 주변의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안정화됩니다.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항산화제에서 자주 관찰되는 방식입니다. 전자를 잃은 폴리페놀 양이온 라디칼은 마찬가지로 공명 구조를 통해 스스로를 안정화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페녹시 양이온 라디칼 자체는 전하의 반발력과 짝을 짓지 않은 전자의 영향으로 인해 페녹시 라디칼보다 반응성이 훨씬 높습니다. 셋째, 수소이온만 주는 방식입니다. 수소이온만 전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활성산소 제거, 항산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산성도, pH나 용매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산과 염기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항산화제가 수소이온을 내어주면 주변이 산성화되며 음이온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산성 조건과 음이온 상태가 되면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전자만 주는 방식의 항산화 반응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철이나 구리 같은 전이금속 이온은 체내에서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폴리페놀은 이 금속 이온들과 결합, 즉 킬레이트화하여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근본적인 촉매 반응을 억제합니다. 폴리페놀은 폴리페놀 외 다른 항산화제와 체내 항산화 효소의 활성화 작용, 예를 들면 글루타치온, SOD, 카탈라아제 등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거나 발현을 촉진하여 세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폴리페놀은 분자량이 크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 대사되어야 하므로 왜냐하면 폴리페놀은 체내에 존재하는 소화 효소가 없고 외부 이물질로 취급하며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가서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체내 흡수가 됩니다. 결국 인체 흡수율이 몇 % 이하 수준으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침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쪼개진 저분자 폴리페놀 대사산물, 예를 들면 페놀산 등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며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수행합니다.